이영도 판타지 장편 소설 제목 그림자 자국. 제109장. 왕거미는 멍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몰 무렵의 태양은 피처럼 붉었어요. 그토록 붉었던 까닭은 대기에 가득한 연기와 먼지 때문이겠지요. 들판은 타버린 검은 흙과 재로 가득했고 선체로 숫덩이가 된 나무들이 여기저기에 외롭게 서 있었어요. 몇몇 나무들은 아직도 작은 불꽃들을 붙인 채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더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푸서석하며 쓰러졌어요. 불탄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새카만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지요. 그 황량하게 타버린 땅 한가운데 그녀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었지요. 도살장 인부도 그렇게 피해 젖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피를 욕조 가득 모은 다음 그 속에 몸을 담갔다 일어나야 그녀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물론 그 다음엔 벽난로에서 긁어낸 재를 뒤집어 쓰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피와 재 때문에 그녀는 엘프는커녕 생물처럼 보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이가 다 빠진 피투성이 장검을 들고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분명 엘프 이루릴 세레니얼이었습니다. 왕거미가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루릴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거미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난이도는 낮지만 꽤 끔찍한 등반을 해야 했지요. 지독한 피냄새 때문에 심호흡을 할 수도 없었지요. 왕거미는 짧고 얕은 호흡을 몇 번 한 다음 지골레이드의 시신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8개의 갈고리만 있으면 빗물을 타고 하늘도 기어오른다고 알려져 있는 왕거미에게도 그 등반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쯤 굳은 피는 진득거리며 발을 끌어당겼고 비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을 미끄러지게 했지요. 그 모든 것이 등반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충분했지요. 곧 왕거미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피의 악취는 익숙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녀의 속을 뒤집었죠. 마침내 이루릴 곁에 도착했을 때 왕거미는 그녀를 끌어안기에 앞서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골라야 했어요. 그러자 그녀를 끌어안기엔 좀 애매해졌어요. 왕거미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어요. 지골레이드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을 끝낸 왕거미는 얼굴을 조금 붉혔습니다. 왕거미가 방금 꺼낸 말 같은 건 이루릴이 수백 년 동안 수만 번 이상 해본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루릴은 힐난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테죠. 미안해, 난 그냥... 정말 이상했어요. 우리도 지골레이드에게 그렇게 권유했고 지골레이드도 처음 얼마 동안은 열성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골레이드에게 더 이상의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 어떤 운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자식을 얻지 못했죠. 지골레이드가 죽은 자식을 되살릴 방법에 몰두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는 죽은 자식이 자신의 대용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드래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루릴은 여기저기가 타서 끔찍한 모습인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 나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는커녕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에도 바빴어요. 그에게 신경 쓸 수가 없었지요. 그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마법의 기묘한 영역에 다가갔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드래곤이니까 괜찮을 거라 자위했어요. 예, 수백 년이에요. 급격한 변화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너무 길어요. 씨앗이 숲이 될 만한 기간이었지요. 변화를 눈치채기도 쉽지 않았죠. 왕거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미친 지골레이드가 때려 부순 도시들과 국가의 숫자를 떠올렸어요. 내 자식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드래곤을 보며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기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루릴은 지골레이드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이루릴은 그것이 참혹한 결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더 참혹했죠. 이루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드래곤들을 위해서라면 나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자신의 말에 충실했다면 좋았을 텐데. 왕거미는 조금 전 이루릴과 함께 이곳으로 오다가 보았던 광경을 떠올렸어요. 미친 지골레이드가 황금빛 드래곤을 땅에 때려박는 모습을. 그걸 본 이루릴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지골레이드를 공격했어요. 황금빛 드래곤과 싸우느라 크게 다쳤던 지골레이드는 이루릴의 맹공을 버티지 못하고 10여 분 만에 그녀의 발 아래 누운 시체가 되었지요. 왜 지골레이드와 싸운 거예요? 당신은 드래곤의 후원자인데. 왕거미는 저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쪽에 있을 땐 지골레이드의 시체 때문에 보기 힘들었던 것이 똑똑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드래곤 레이디 아일페사스의 처참한 시체가 놓여 있었지요. 이루릴과 지골레이드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그 땅은 무수한 벼락과 화염, 눈보라, 광풍, 그리고 설명할 말도 없는 기이한 현상들로 포화 상태가 되었죠. 그 때문에 위대한 드래곤 레이디의 시신은 흉측하기 짝이 없는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를 위해 동족과 싸운 드래곤 레이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루리 속삭였습니다. 내 세계가 부서졌어요. 돌이킬 수 없이. 왕거미는 지골레이드의 시신을 기어 올랐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루리를 등 뒤에서 힘껏 안았습니다. 아물 거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패시가. 좋았겠다, 아일페사스. 이루릴의 몸이 굳었습니다. 쓰러지려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처럼 이루리를 잡아당기며 왕거미는 아일페사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찢어지고 그을리고 얼어터지고 녹아내린 산더미 같은 고깃덩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가 죽고 싶은 대로 죽었잖아. 정말 좋았겠다. 당신 정말 예쁜 여자야. 최고야. 이루릴이 몸을 비틀었어요. 이루릴이 흐느꼈어요. 이루릴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왕거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왕거미는 함께 흐느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물 거야. 아물 거라고. 부서질 수 없어. 110장. 이건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완벽한 질문이었습니다. 111장. 왕진에는 황급히 이루릴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이루릴에게 왕진애가 외쳤어요. 잠깐만! 당신 말대로라면 지골레이드의 딸이 밖에서 기다릴 텐데? 예? 지골레이드에겐 자식이 있어. 딸이 있다고. 왕진애는 비밀을 폭로하듯 외치면서 동시에 자신이 왜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루릴은 왕진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동시에 왕진애가 미치지 않았나 의심했지요. 왕거미, 도대체 무슨 말을... 잠깐,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렀죠? 그야 당연히 왕거미라고 불렀지. 나는 왕진애 맞잖아. 응? 서로를 멍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루릴과 왕진애를 보며 아일페사스는 공포와 절망이 엘프와 인간을 저렇게 만들 수도 있나 놀랐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말했어요. 이봐, 당신들 괜찮아?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죠. 이루릴과 왕진애는 그녀를 돌아보며 동시에 외쳤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다수결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겠지? 아닐 테지? 그러면 곤란한데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싶거든? 쳇, 당연히 살아있지. 비행기들도 들이받고 땅도 들이박았지만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 지골레이드가 아무리 나보다 연상이라고 해도 내가 정신 나간 드래곤한테 이루릴과 왕진애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아일페사스에게도 떠올랐습니다. 드래곤과 엘프와
인간은 서로를 유령 보듯이 쳐다보았어요. 세 여성 모두 입을 열고 싶었지만 그들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들려온 생뚱맞은 소리는 사태를 더욱 요령부득으로 만들었지요. 이상한 바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간과 엘프와 드래곤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유모차가 굴러오고 있군요. 세 여성에겐 이 세계의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바퀴도 달려있고 바람막이와 햇빛 가리개도 있는 그 물건은 평범한 유모차가 확실했습니다. 푹신푹신한 털의 들판에서 바퀴 자체는 별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굴대에서 나는 소리와 털들이 바퀴 옆면을 긁는 소리가 뒤섞여 기이한 소리가 났지요. 셋 중 누군가 비명을 지를 법도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죠. 유모차라면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아기를 놀라게 하면 안 되죠. 유모차는 정확히 아일페사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일페사스는 많이 다친 것 치고는 꽤 민첩하게 일어나 유모차를 조심스럽게 멈춰 세웠어요. 세 여자는 그 주위에 모여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에 그 유모차를 본 적이 있는 왕진애가 확인하듯이 말했어요. 왕자님? 유모차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얼굴의 왕자가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어요. 이룰 일은 영웅적이라 할 만한 위협을 해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요. 왕비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때 그녀는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에서 그림자 지우개를 시에프리너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지우개의 덮개가 열렸습니다. 제112장 빛도 소리도 없는 공간 속에서 예언자는 충동과 싸웠습니다. 밀폐된 독방 속의 공기는 그의 체온으로 데워져 미지근했고 돌바닥과 벽은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땀과 피와 기름기로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겐 기다림과 그것에 부수되는 시간에 대한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거기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라는 것이 어떤 기간인지에 무관하게 힘껏 억눌렀던 충동이 반발했어요. 예언자는 그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그들이 왔을 때 할 말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전쟁 말씀이죠. 그걸 하고 싶으신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승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서스는 패할 겁니다. 100년 동안 싸워도 그게 고작입니다. 그게 알고 싶으셨지요? 이제 내보내주세요. 이전의 4번, 3번, 5번? 과는 다른 대답이었지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그들은 예언자를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패배도 전쟁의 결과지요. 예언자는 주정뱅이의 토사물이 반짝거리는 골목을 걷고 싶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달리던 자세 그대로 멈춰버리는 고양이와 그보다는 훨씬 귀족적인 자세로 하수구에서 머리를 내미는 시궁쥐를 보고 싶었습니다. 담벼락엔 문학의 정수를 담은 아포리즘이 가득할 테고 공중에서 나풀거리는 창녀들의 이불에선 음모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겠지요. 그곳은 성소, 춤판, 나의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의 것은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독방엔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나의 투매뿐이지요. 예언자는 그들에게 전쟁의 승패를 알려주고 저 모든 것을 얻을 겁니다. 나를 가져가. 예언 따위 못하겠다는 멍청한 나를 가져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흐느끼며 일어났어요. 빛이 있었다면 그 모습은 경멸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아편 파이프를 향해 뻗어가는 자신의 손을 보는 마약쟁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오직 자극 하나만을 바라며 예언자는 달렸습니다. 이제 곧 벽이 그를 바닥에 매다 꽂으며 연락과도 같은 통증을 예언자는 빛 속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빛에 예언자는 몸부림쳤습니다. 책을 읽기도 힘든 미명이었지만 예언자에겐 태양을 직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괴로워하던 예언자는 한참 후에야 눈을 제대로 뜨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말입니다. 예언자는 얼빠진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발광할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독방문의 빗장이 열려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던 걸까요? 언제부터 그는 잠기지도 않은 독방 안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생물을 죽이겠다는 약속을 한 옛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험악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분노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예언자가 있는 복도엔 시신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다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발을 헛디딘 예언자는 반쯤 썩은 시체의 얼굴에 정면으로 박치기를 했습니다. 탄력 없이 물컹거리는 시신의 느낌이 그를 몸서리치게 했지요. 예언자는 현기증을 무시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벽을 짚으며 반쯤은 쓰러지고 반쯤은 걷는 동작으로 허우적허우적 방향도 모른 채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예언자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넓은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엔 시체가 별로 없어서 쓰러지기 좋았어요. 예언자는 바닥에 뺨을 댄 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잠깐의 평화는 실로 불쾌한 소음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살이 으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소리였지요. 예언자는 바닥에 팔꿈치를 짚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있는 곳은 무너진 건물의 홀이었습니다. 천장이나 지붕은 아예 없었고 반파된 벽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증오받던 거인의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닥엔 쓰러진 기둥들과 무너진 벽돌들이 온갖 종류의 쓰레기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초록빛의 드래곤은 예언자에게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워낙 거대한 체구 때문에 예언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 뒷다리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언자는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드래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드래곤이 그를 돌아보았을 때 그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의 상체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드래곤은 먹던 것을 마저 삼키고는 자, 어떻게 할까? 하듯이 예언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선원용 비스킷을 쳐다보는 숙녀처럼 심드렁했지요.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콰이드레드. 콰이드레드의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예언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바이서스도 지고 발탄도 졌군요. 드래곤 레이디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로 대단한 참을성이군요. 바이서스와 발탄이 그 땅을 두고 100년 동안 싸워서 양자 모두 약화되길 기다리다니. 드래곤 레이디께서는 100년 전부터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콰이드레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가루가 투두둑 떨어질 것 같은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100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너희들은 그걸 시원하게 낭비했다고 말할 순 없을까? 유죄를 인정합니다. 최근 상황을 모르는 것 같군. 어디 갇혀 있었나? 그들은 전쟁의 승패를 알기 위해 저를 독방에 가둬두고 고문했습니다. 저는 예언자거든요. 조금 전에 독방문이 열려서 아, 그래. 자네 이야기를 들어봤어. 드래곤 레이디께서 자네 때문에 염려하셨지. 자네가 드래곤의 공격을 예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거든. 자네가 독방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야 드래곤 레이디는 인간과의 전쟁 개시를 결정하셨어. 자네가 여기 있었던 것이군. 예언자는 웃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 대신 격렬한 기침이 나왔습니다. 콰이드레드가 설명했습니다. 안 됐지만 자넨 중독되었어. 저 아래까지 내려가기 싫어서 독가스를 불어넣었거든. 두꺼운 독방문이 가스를 좀 막아줬던 모양이야. 그걸 여는 바람에 자네는 중독되었고 자넨 곧 죽을 거야. 예언자는 궁금했습니다. 빗장을 연 자는 예언자가 갇혀서 굶어 죽을 거야 걱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자도 중독되어 죽기를 바란 걸까요?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예언자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콰이드레드가 그를 향해 똑바로 앉더니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